7월 5일, 아유, 너희들 지금 왔네. 자, 우리 시작하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되냐면, 44쪽. 우리 2주차부터 시작하는 거 맞잖아? 오케이. 자, 우리 2주차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자.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가리키는 것, 이걸 지시라 그래. 그 자체로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자, 이, 그, 저,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어? 듣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어? 둘 다 멀리 있어? 저야.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되는 거야. 저.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게 나중에 언제 이제 많이 쓰이냐면 인용 때 많이 쓰입니다.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야.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야. 둘 다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거기, 저기. 자, 여기 말하는 사람한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곳이 여기야.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거기야. 거기. 그 다음에 둘 다 먼 거 저기야.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야. 저. 그런데 여기, 저기,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이걸 먼저 말합니다. 여기, 저기, 거기. 여기, 저기,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 그래서 애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 이음, 여기 기역, 여기 지읒. 그래서 저. 그럼 여기, 거기, 저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앉으세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저기 앉으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저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인용에서 간접 인용이나 지점 인용 또는 대화할 때 이런 거에서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거기, 저기 요건 좀 알아도 말하는 이와 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거 이것, 여기, 이렇게 다 뭐로 시작해?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듣는 이와 좀 더 가까이 위치했을 때 그것, 거기, 그리, 그렇게 다 어느 계열? 기역 계열이야. 그 다음에 저것, 저기, 저리, 저렇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거 방송 이거 듣는 애는 그럴 거 아니야. 뭐야? 3분 해놓고 왜 쉬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우리 3분 하고 쉬는 거야. 3분 40초 하고 쉬는 거야, 우리. 자, 잠시 쉬었다가 대용 표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보. 자, 그리고 저는 요거 지금 스캔 뜨러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캐스 괜찮고. 혹시 저 이거 시험지 갖고 왔어요. 언니? 갖고 왔니? 너 학교가 어디지? 화정. 잠깐만 확인해봐야 돼. 있으면 안 내도 돼. 화정. 잠깐만. 화정, 백신, 행신, 화정. 화정이 있다. 안 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고마워.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화정. 행진, 행진 넣고 왔다 행진 넣고 그 다음에 백신 넣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만 좀 해볼게. 기껏 다 돌려주고 났더니 이게 안 됐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대형 표현은 대신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명사로 영어 대명사로 얘기하면 제기대명사. 영배, 그는 영배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게 그잖아. 이런 게 제기대명사야. 그래서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거. 잉여적인 정보 없이 경제적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담화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아. 예를 들어서 적당한 운동은 체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돼. 피로를 풀어주고 정서를 안정시켜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그래 하나로 퉁쳐버리잖아. 경제적이라는 거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접속 표현. 접속어. 예를 들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쉽지 뭐. 예를 들어서 나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또한 창문을 열었다. 전환.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거 헷갈리지 마라. 뭐냐? 여기선 대립이라고 얘기했네. 보통 역접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요 두 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는 전환이야. A 얘기하고 그런데 B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 여기 A와 B가 반대 얘기하는 거야.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궁핍한 생활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그러나는 앞과 뒤가 반대여야 되고 그런데는 앞과 뒤가 관계없어야 돼. 근데 애들은 이걸 같은 의미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궁핍한 생활은 마찬가지였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들이 써. 그래서 그러나하고 그런데를 잘 구분을 못해. 그런데는 전환이야. A 얘기 끝. B로 가겠다. 그러나는 역적 대립이야. 그래서 A, B가 서로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첨가, 게다가, 인과
원인, 결과, 조건, 뭐뭐 하면 그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적지에 나올 것이다. 예시, 가령, 뭐 예컨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됐고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야 되나?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주십시오. 풀었니? 풀었어? 왜 풀었어? 왜? 잠깐만. 춥다. 알겠습니다. 바람 쐬기를 약으로 해놓겠습니다. 돌아오면 한 번씩 풀려있구나. 질문이 자, 이제 한번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딨니? 1번에 3. 어디 갔어? 1번에 3, 2번에 5,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입니다. 자, 3, 5, 5, 2, 2. 질문. 어디? 4번 보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는 거다. 자, 2번 한번 봐봐. 화자와 청자가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너하고 나하고는 정해진 게 아니지. 그치? 난 계속 말만 하고 넌 듣기만 하고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나 어제 우산 잃어버렸어. 그게 자, 나 어제 우산 잃어버렸어 할 때는 송환이가 화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원소희가 얘기할 때는 송환이가 뭐가 되겠니? 청자가 되겠지.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2번 봐봐. 담화와 청자가 고정되어 있는 아니지. 그치? 내가 얘기할 땐 내가 화자겠지만 제가 얘기할 땐 내가 청자가 되는 거잖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혹시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보자. 기억, 니은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구어 담화의 특징이다 라고 했거든. 나 어제 우산 잃어버렸어. 그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잖아. 그거 여기서 그거 또는 맞아 그거 대명사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자. 요거는 숙제입니다. 요 페이지는 숙제야.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제가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한테 좀 더 뭔가를 더 하려고 숙제는 빠르게 하고 모르는 것들 딱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전문 모의고사 80분짜리.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까도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분은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보고 총 80분이잖아. 나머지 40분은 너희들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뭐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잖아. 80분을 전부 다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숙제고요. 요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걱정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엄마 걱정. 자, 이거 혹시 엄마 걱정은 내신 때에도 한 애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니?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가자. 제목이 기영도의 엄마 걱정입니다. 기영도는 굉장히 우울하게 생활하다가 요절했어. 천재 작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이 기영도의 시집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건대에 있었어. 그래서 건대에 놀러 갔어. 건대에 놀러 가려고 건대 입구역에서 딱 내리려고 이렇게 몇 정거장 전인데 너무 예쁘네. 여자애들 잘 들어더라. 잘 들어도. 너무 그냥 평범한 여학생이었어. 평범한 여학생인데 그때 그 여학생의 손에는 뭐가 있었느냐? 문학과 지성사의 기영도의 입속에 검은 잎 속에 검은 잎사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시집을 다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읽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 너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난 얼굴을 못 봤지. 왜? 나는 서 있고 그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었으니까 너무 예쁘게. 그래서 내가 건대 입구에서 내려야 된다는 걸 까먹고 그 여자를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그 세종대 있잖아. 거기서 내리더라고.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서. 그래서 따라 내렸지. 그래서 물어봤어.
저 여자가 탁 돌아보면서 어머 무슨 일이세요? 그 시집 난 그 시집을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침이 툭 대고 그 시집이 혹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탁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기영도의 입속에 검은 잎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다리가 풀릴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 그러니까 여대생이 시집을 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그 시집에서 얘기하는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말이 뭐냐? 시집이기도 하면서 책 제목이기도 해. 입속에 검은 잎사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입속에 검은 잎은 시커멓게 썩은 잎사귀란 얘기야. 사람 입속에 검은 잎사귀가 들어있을 때가 언제일까? 객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지. 객사했는데 입이 벌어졌어. 이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죽었어. 근데 입속에 잎사귀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부패한 거야. 입속에 검은 잎. 이거. 이거예요. 입속에 검은 기영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20여 개 넘는 지병을 앓고 있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어. 왜? 심장병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병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울하게 살다가 20대에 죽었습니다. 그때 낸 시집이 그 중에 하나가 엄마 걱정이야.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해는 시들어버린 지 오래. 해를 뭘로? 식물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해는 시들어버린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나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시적 화자가 나오지. 나는 찬밥처럼 직유법 쓰였지.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할 게 없으니까. 숙제 다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왜? 난 아프니까 숙제 다 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이거는 일에 지친 발소리야. 엄마가 일에 지쳐서 시들어버린 배춧잎 같은 그 발소리가 타박타박 의성어겠지.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자, 정서가 직접 제시됐습니다. 정서 직접 제시.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나 무서워. 금이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 빈 방에 혼자 엎드려. 그래서 나는 훌쩍거려. 왜?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 빗소리는 뭐냐?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객관적 상관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감정을 이입한 거. 내 감정을 이입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감정 이입. 내 감정을 이입했어.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야. 두 번째, 감정을 심화했어.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연인 사이야. 그런데 지금 헤어졌어. 그런데 이 보드마카를 나한테 선물한 거야. 내가 이 보드마카를 볼 때마다 내 전 여자친구가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가고 나에게 남겨진 건 이 빨간 보드마카뿐이야. 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보드마카는 내 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심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빗소리. 여기서는 내 어딨어? 무서워. 그리고 쓸쓸해. 이런 내 감정을 이 빗소리가 더욱 심화시키는 거지.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눈물을 나게 만드는 이런 뜻이겠지.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여. 그랬어. 시험 문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멀어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 요거를 윗목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쪽이야. 그러면 내 유년은 어떻다는 거야? 차가운 추억이라는 거야. 내 유년의 차가운 추억이요. 그러면 내 유년이 윗목 같다라는 얘기는 뭐겠니? 부정적 이미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누구야? 나야.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 유년의 추억. 유년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어떤 정서로 얘기해? 아까 얘기했지? 슬퍼. 슬픔을 한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애상적이야. 요게 이 시의 주제야. 나는 유년의 추억을 생각하면 슬프고 애상적이야. 애상적이 슬프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들어가 봅시다. 백석. 백석. 여승. 이거 볼 때마다 우울해집니다. 이거 볼 때마다 우울해져. 여승은. 너희들도 이 시를 읽으면 되게 좀 우울할 거야. 자, 보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뭐에 대한 얘기야? 여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여승은 합장, 요게 합장이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자, 가지치는 산나물의 일종이야. 몸에서 산나물 냄새가 난대. 그 얘기는 절에 들어간 지, 스님이 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야. 나 스님이 된 지 오래됐어. 그래서 계속해서 산나물만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산나물 냄새가 배어 있는 거야. 쓸쓸한 얼굴빛이 옛날같이 똑같이 늙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쓸쓸한 얼굴빛이 옛날과 같이 늙었다. 아는 사이란 얘기지. 그런데 옛날에도 어땠단 얘기야? 쓸쓸했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쓸쓸한 얼굴빛이야.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이 뭐냐? 자, 기독교의 성경책을 뭐라 그래? 성경. 불교의 성경책을 뭐라 그래? 불경. 그러면 이 불경에는 뭐라고 얘 있느냐? 세상살이는 고통의 연속이다. 나는 불경에 써 있는 말처럼 고통의 연속, 속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처럼 서러워졌다. 왜 내가 서러움을 느낄까? 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움을 느낄까? 아는 여자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의 과거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 과거의 얘기는 뭐냐? 자, 요게 현재야. 요게 뒤에 있는 게 과거입니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동판. 금동판은 뭐냐? 금광입니다. 금광. 평안도의 어느 깊은 산에 금광. 나는 시적 화자 내가 나오네.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파랗게 파리한 여인에게서 이 파리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여승이야.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아, 그러면 이 여인이 스님이 되기 전에는 옥수수 장수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옥수수 장수였구나.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내가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이년아? 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 이거 있잖아. 이거야. 막 때렸어. 그리고 뭘 잘못하니까 딸아이가 잘못하면 막 때리면서 같이 막 울고. 그 다음에 섣벌은 뭐냐? 일벌입니다. 일벌같이 집 나간 지아비는 일벌이야. 섣벌은 일벌같이 야, 이 벌들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꿀다 오잖아. 일벌같이 집이 나간 지아비는 기다려 10년 동안이 안 들어와. 1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여기서 여기서 딸아이를 때리면서 차게 울었다. 여기에 1차 한이 쌓이겠지. 그 다음에 남편은 집 나가서 10년 동안 안 들어와. 2차 한이 쌓이겠지. 2차 한이 쌓여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뭐야? 딸의 죽음이야. 이게 3차 한이지. 자, 남편은 집 나간 지 10년이야. 소식도 없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이 딸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맨날 때리면서 같이 서러워해. 그러다가 끝내 어린 딸은 죽고 말아. 그러자 여자는 어떻게 해?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거야. 그래서 산꽁도 서럽게 울던 슬픈 날이 있었다. 자, 머리 깎던 이날 진짜 슬픈 건 산꽁이었을까? 여인이었을까? 여인이었겠지. 그런데 여인 대신 누가 울어? 산꽁이 울어. 그러면 산꽁이 뭐가 되겠니?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감정이입을 한 산꽁은 뭐라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겠지. 객관적 상관물. 산꽁도 서럽게 울던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에, 절이야 절, 산에 있는 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오리는 카락이야.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지던 날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머리카락은 뭐가 될까? 속세의 한이 되는 거지. 속세의 한을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거야. 속세의 한을 끊어낸다. 속세의 한. 첫째 한, 딸아이가 죽은 게 제일 크겠지. 둘째 한, 남편이 집 나간 거야. 셋째 한, 매일같이 딸아이를 때린 그 마음의 상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과거 얘기겠지. 그러면 사실은 2, 3, 4가 먼저 나오고 맨 첫 번째 1년이 맨 마지막으로 와야 되겠지. 조치적 구성이 들어갔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화자가 누구니? 나야.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여승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내 심리는 어때? 안타까움이지. 요게 이 시의 주제야.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여승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지금 내 심리는 여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내 심리는 어때? 안타까워. 이거야. 자, 그러면 문제 몇 번까지 있나? 3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풀어 주십시오.
글씨는 이게 뭐 사자처럼 되는 거야. 아니. 또 고민해보자. 딴 거지?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저 다 문제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정답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 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못하는 거는 질문을 그냥 하거나 내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걸 그냥 설명을 할게. 자, 1번에 5, 2번에 4, 3번에 4입니다. 자, 1번 잠깐 보자. 잠깐만. 누구였지 아까? 너 하나 틀린 거 있잖아. 몇 번? 3번. 3번 잠깐 보자. 자, 기역 미음 중 보기에 이 울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 울음은 인물이 느끼고 있는 한의 정서가 자연물에 이입된 거래. 야, 그럼 한마디로 뭐야?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4번이라니까. 산꽁도 서럽게 울던 슬픈 날이 있었다. 이 울음이 내가 슬퍼서 울고 싶은데 나 대신 산꽁이 울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의 울음이 되는 거지. 또 질문. 없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영도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기영도 엄마 걱정. 어떤 상황? 집에서 혼자 엄마 기다리는 상황. 그렇잖아. 집에서 혼자 엄마 기다리는 상황. 어떤 정서? 여기 아까 나왔는데 어떤 정서라 그랬더라? 애상저. 애상저. 그리고 이게 닦아놓고 나온 말이 있는데 무서워. 슬프고 무서워. 그 다음에 정서 얘기를 했지. 주제 어린 시절. 어른인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하는 거야. 어른인 내가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함. 이러면 되겠지. 또는 뭐 어른인 내가 부정적인 추억을 회상함. 그럼 되겠다. 그 다음에 백석의 여승. 상황은 여승과 마주한 나. 이러면 되겠다. 여승과 마주한 나. 그러면 화자는
여승을 관찰하고 여인의 과거를 회상한다. 여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서러움과 연민을 느낀다. 여인,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 대해서 뭐뭐와 서러움을 느낀다. 한과 서러움을 느낀다. 이러면 되겠나? 주제는 고달픈 여인의 삶의 모습, 뭐 고단한 여인의 삶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요걸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 여인은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일제시대 한민족을 상징합니다. 실제 개인의 여자가 아니라 한민족을 얘기해.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굴레로 씌워졌던 온갖 운명들, 온갖 시련들, 온갖 부정적 시련들은 다 뭐가 되느냐? 일제가 준 우리 한민족의 고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냥 어머 불쌍하네 라고 했던 게 일제시대 이 쪽발이 새끼들 이렇게 이제 확 이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 걱정했고 요거 뒤에 거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시에 끝나지? 네 시 반에 끝나지? 지금 3시 반. 1시간 남았지. 보자. 춘향전 하나. 고종박테리아 둘. 두 개 하면 끝나네? 2개 하면 끝나네? 그렇다고 지금 쉴 수도 없는데? 자, 지금 시간은, 요렇게 되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야. 만약에 우리가 2회에 안 되면 3회를 끌어서라도 모의고사 1회를 지속적으로 한번 끝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뭐 3회에 걸쳐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20분씩만 한다 그러면 4회에 걸쳐도 괜찮지.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풀어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문제로만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야.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냥 모의고사 하나 딱딱딱 푸는 거하고 이런 지문 하나를 딱딱딱 푸는 거하고 느낌이 되게 달라.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규 수업에 왜냐하면 정규 수업에 못 오는 애들한테는 너무 커. 전국 모의고사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춘향전 들어가자. 여기에 고기가 있나요? 없네. 2번 한번 보자. 언어유희는 이랬단 말이야. 이 말은 이글 어딘가에 언어유희가 나온다는 얘기야. 언어, 말이란 뜻이지 유희, 장난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말장난이야. 말장난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여 말을 재미있게 꾸며 표현하는 방법이다. 언어유희의 종류에는 자, 첫째, 동음, 이의, 어에 의한 언어유희.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선생님, 저 물어봐도 돼요? 그래. 살살 물어야 돼. 뭐 이런 거. 말장난 치는 거지. 근데 물어보다. 똑같은 물어보다지만 하나는 질문하다의 의미고 하나는 이빨로 진짜 무는 거잖아. 말장난 하는 거지.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이건 뭐냐? 발음이 똑같진 않아.
유사한 거야.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 유희. 이거는 뭐냐?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란 거야. 변사또가 와명사투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야야야 물 마렵다 목들여라 이런 거 거꾸로 된 거지. 목마르다 물들여라 이래야 되는데 목들여라 물마렵다 이렇게 맞나? 언어 유희를 낸 거야. 도치시켜서 도치를 이용하는 언어 유희가 있다. 언어 유희에 대한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서술자 개입, 서술자 개입이라고 해. 선생님,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 개입. 야, 이거 선택지에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본 것 같은데? 없었니? 우리 학교에 선택지 중에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없었나? 그런가? 어떤 애가 물어봤었어.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고전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거 해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개구리는 해설이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자, 서술자는 1인칭 시점도 있고 3인칭 시점도 있지. 1인칭 시점은 당연히 등장인물이니까 자신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은 제외돼. 3인칭 시점은 뭐냐? 작품 속에 내가 못 나와. 왜? 내가 없으니까. 작품 속에 내가 없는데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기 감정을 툭툭 집어넣어. 등장인물은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의 감정이 툭툭 튀어나와. 그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면 좋아. 예를 들어볼게. 춘향이가 이제 막 매를 맞아. 막 온몸이 피가 낭자하고 막 걷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서방님 오시기 전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고 있어. 자, 이제 나온다. 이 모습을 본 그 누구가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 춘향이의 이 모습을 보면 그 누구라도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등장인물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서술자 개입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서술자가. 됐고, 나머지는 없네. 자, 들어가 봅시다. 전라도 남원 퇴기. 퇴기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기생이야. 은퇴한 기생 월매. 이 월매가 누구냐? 춘향이 엄마야. 월매는 성판서 때과의 사이에서, 성판서가 누구냐? 성춘향의 아버지겠지. 성판서와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남원 부사가 된 아버지. 선생님, 부사가 뭐예요? 사또. 남원 사또가 된 아버지를 따라온 이몽룡은 다음날 광안루에 서 있던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사랑을 나누다가 백년 가약을 맺는다. 이게 결혼이야. 너희들도 뭐 춘향전 내용은 다 아니까 직접 물어보자. 얘네들이 부모님 허락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결혼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겠지. 얘네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지들끼리 좋아해가지고 지들끼리 결혼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합니다.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승진을 해. 동부승지로 승진을 해서 가족이 남원을 떠나게 되자 이몽룡은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떠나버린다. 그 후에 남원무사로 부임을 한 변학도, 쓰레기. 변학도가 춘향을 불러내어 수청을 강요하지만, 이거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더라. 춘향이 엄마가 뭐니? 관기야, 관기. 관아에 예속되어 있는 기생. 옛날엔 신분이 세습됐어. 그러면 춘향이 뭐야? 관기야. 관아에 예속되어 있는 기생. 그러면 변사또가, 다시 말해서 사또가, 야, 수청 들어! 춘향아.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안 돼.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지금 관기로 있는 춘향이가, 물론 다른 기본에는 관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반집, 연염집 여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돼. 퇴기, 엄마가 퇴기인데, 그럼 그렇게 치면 홍길동은 왜 서러워해? 그냥 나 아니야 그러면 되지.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야, 그런 건 말이 안 돼. 그럼 홍길동은 뭐 그냥 나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내 말을 안 들어? 야, 수청 들으라 그랬는데 수청 내 말 안 들어? 야, 때려! 여기까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왜 그러면 이몽룡이는 암행어사 돼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야 해가지고 얘 오게 가둬! 라고 할 수 있느냐? 온갖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온갖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청을 강요하지만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이건 죽어야 돼. 이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죽는 게 맞습니다. 왜? 변사또는 왕 대신 남원에 가서 왕 대신 남원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에게서 변사또가 여기 가혹한 정치를 일삼는다. 이건 암행어사 출답 꼬리가 됩니다. 가혹한 정치를 한다. 이건 암행어사를 할 수 있어.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그지의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이를 만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벌써 1시간 쉬었네. 1시간 또 지나갔어. 오케이. 제가 너무 또 고프네. 미치겠다.
야, 월요일? 나 월요일. 그러면 그거는 다 다른 거 맞춰서 들어갈게요. 월요일 날 6시부터 8시. 월요일 날 집도 주고. 맞아, 월요일 날. 그럼 나한테 또 보내줘야 돼. 다 잊어버려. 8시잖아. 저 월요일 거 월요일인지 그럼 하고. 내일 거? 오늘 그래서 오고 내일 또 들어오는 거야? 어? 안 오는 거야? 아니 1교시 하나, 2교시 하나만 듣는 거야. 만약 오늘 2교시 하나 들었을 때 너는 1교시 하나만 여기는 만약 2교시 한번 볼게. 내가 1교시 가야지. 내일 와서 또 듣는 거야. 그것까지 나 설레는 해보면 그렇게까지 멈춰. 너는? 나랑 너 어제 아니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언니랑 얘가 자꾸 질투한다고. 야, 그거 말하지 말라고. 야, 둘이 붙자. 안 싫어. 둘다 근데 안녕하세요. 저 한글쌤한테 질 먹고 싶지 않아. 월요일 날 수업 없으면 좋은데. 정말 짠데. 성주원? 내일부터 나 공부한다. 성주원이. 나 내일부터 공부해서. 나 내일부터 공부했습니다. 뭐지? 나 내일부터 개정말 얇겠다. 아니 나 오늘 시간표 좀 보자 이것들아. 피곤해. 야, 근데 그럼 야, 헤이 이거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왜냐고. 야, 이것도 그러면 지하철 아니야? 이거 지하철 아니야? 상이어서 지하철 아니야? 김이 상. 월요일에 6시에서 8시였어. 이거 너몇 점? 6시? 나도 6시. 나 그냥 3시 반까지 하고 6시.
지금 게임을 하는 거니? 너도 지금 게임 하는 거야?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거야? 너도 유튜브? 아, 유튜브.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춘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도 왜? 내일은 무슨 날이냐? 내일이 변사또의 생일 축하 공연, 생일 축하가 있는 날이야. 생일 잔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야.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도 이몽룡을 걱정을 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폐물을 다 팔아서 이몽룡을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해. 제시된 부분은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끝나는 데까지이다. 가까운 읍의 수령이 뭐냐? 사또를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읍의 사또들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알지? 그 영화. 그 다음에 순창 고추장, 아니야, 순창 고추장인가? 나 이거 나올 때마다 헷갈려. 순창 고추장이야? 순천 고추장인가? 하여튼 옥과 진안, 장수원님들이 차례로 모여든다. 왼쪽에는 행수, 군관, 오른쪽에는 청령, 사령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전들이 있고, 본관사또는, 이 본관사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변을 얘기하는 거야. 변사또. 본관사또는 주인이 돼요. 왜? 자기가 생일이니까 한가운데에 있어서 하인을 불러 분부하기를, 관청색을 불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망장입니다. 주망장을 불러서 차와 음식을 올려라. 육고자를 불러서, 육고자가 뭐냐? 백정이야. 백정. 고기 갖고 오는 애. 백정을 불러서 큰 소를 잡아라. 예방을 불러서, 예방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를 불러서 악공을 대령해라. 연주하는 사람을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서, 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심부름꾼을 불러서 천막을 대령하라. 왜? 햇볕 들어오니까. 사령을 불러서 자빈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때 삼현 육각 풍류 소리가, 온갖 음악 소리가 비단 치마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입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 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둥실 하는 소리,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거 누구 생각? 서술자 개입이야.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 변사또를 얘기하는 거야. 변사또에게 여쭈어라. 먼 데에 있는 그지가 좋은 잔치. 자, 요게 뭐냐? 반어겠지? 좋은 잔치. 반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에 거동보소. 우리 사또님이 그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으니,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고만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오.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자, 설의. 그리고 언어 서술자 개입. 그 다음에 반어. 설의, 반어, 서술자 개입, 이런 것들이 쓰였지. 운봉영장이 그 고당을 보고 본관 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이거 자꾸 시끄러운데, 저 그지의 의고는 남루하지만, 어딨어? 저 그지의 옷은 남루하지만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면 어떻겠어? 야, 그냥 대충 먹여서 보내. 시끄럽게 자꾸 그러잖아. 대충 보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끝말을 내복고는 입맛이 사납겠구나. 누구 생각? 서술자 생각. 이것도 서술자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 논평.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둑질은 내가 하마. 오랄은 네가 져라. 밧줄은 네가 받아라. 쉽게 말하면 뭐냐? 좋은 이득, 맛있는 거는 내가 다 먹을게. 대신 감옥에 가는 건 네가 가. 이 얘기야. 오냐? 도둑질은 내가 하마. 오랄은 네가 받아라. 운봉영장이 분부하기를. 저 양반 듭실해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해야 한다.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땅을 앞에 놓고 진양조 높여가는데 어사또의 밥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서술자 개입. 모서리가 떨어진 게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있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싶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운동의 갈비가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소갈비거나 돼지갈비겠지. 그치? 그런데 갈비 한 대를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누구의 갈비를 잡어? 운봉영장의 갈비를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니? 언어유희지. 그럼 어떤 언어유희가 될까? 동음 이의 어에 의한 언어유희야. 어디? 갈비. 똑같잖아.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을 하여보면 어떠하겠소. 자,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해보자. 이거 너무 키웠나? 자, 그러면 차우는 한시를 얘기하는 거야. 한시 한 수씩을 짓는 게 어떻겠소. 자, 이거는 사실은 뭐냐? 이몽룡을 쫓기 위한 계획이야. 이 녀석이 얘 양반이라고 하더니 시도 못 지어. 야, 이 꺼져! 이러려고 일부러 운봉이 야, 거기 우리 시 한 수 지으려고 하는데 어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하니 운봉이 운을 내는데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아니 그지가 내가 어려서 한식개나 읽었는데 좋은 잔치 반어법이야. 좋은 잔치를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자 술과 안주를 정말 포식했어? 아니야 반어야.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반어입니다. 그냥 가기 민망하니 나도 시 한 수를 짓겠소. 운봉영장이 반겨두고는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기를 지었으되 왜? 뛰어난 애니까 지었으되 뭐라고 했느냐?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송고라 총루낚시는 민누낙이요 가성고초는 원송고라. 이거는 양반의 언어야.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일반 서민들은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들어. 그러자 이걸 바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요게 일반 서민의 언어겠지. 이거 윗부분은 양반의 언어. 그래서 여기에서 양반과 서민이 모두 즐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반의 한자어도 나오면서 현대어도 같이 나오는 거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질 것이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은 거야. 자, 이렇듯이 지었으되 봉관사또는 몰라보고 무능한 거지. 봉관사또, 변사또는 이게 뭔지도 몰라. 운봉이 글을 보면서 속으로 아뿔싸 일났구나. 뭐야?
암행어사 떴구나 라고 딱 느끼는 거지. 이 시를 딱 보자마자 운봉은 암행어사 떴구나. 근데 변사또는 몰라. 이때 어사또가 어사또가 하직을 하고 간 연후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기를 아하 일이 났다. 야 공방 불러 돗자리를 단속해라. 병방을 불러 역마를 단속해라. 관청색을 불러서 다담상을 단속하고 옥형방을 불러서 죄인을 단속하고 집사를 불러서 형구를 단속하고 형방을 불러서 장부를 단속하고 사령을 불러서 숙식을 단속하고 한참 일이 요란할 때 지금 운봉은 암행어사 출도 준비하느라고 이리저리 뛰면서 너무 바쁜 거야. 그런데 전혀 몰라. 제 사정을 모르는 저 봉관사또 변학도는 운봉 어디를 이렇게 다녀? 오줌 매는 거야? 빨리 가서 오줌 넣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만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겠느냐. 누구 생각? 서술자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서술자 개입.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가 맑은 하늘에 진동을 하고 모든 아전들은 듣거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고 공영이여 등짝을 그냥 작대기로 육모방망이로 때리니까 애고 죽겠네. 공방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면서 이 씨발 이제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만 저 불 속은 뭐겠어? 처벌받는 거지. 저 불 속에 어찌 들어가. 등채로 후닥닥 또 때려. 그러니까 에고 내 머리통 터지네 이러는 거지. 자 좌수 별감은 어디 갔어? 좌수 별감은 넋을 잃고 이방 호방은 혼을 잃고 나졸들은 분부 안에 모든 수령이 도망가는데 거동보소. 자 인괴는 도장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도장을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고 도망가. 그 다음에 병부, 이건 책이야. 병부를 잃고 송편 들고 도망가. 탄건을 잃고, 탄건은 이거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양반들이 쓰는 모자 있지? 알아보겠냐? 내가 봐도 내가 모자 못 알아보겠다. 하여튼 그 다음에 탄건을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고 부서지는 것은 검은 거요 깨지는 것은 붓과 장소라. 봉관사또 똥을 싸고. 자 변사또가 너무 급해서 똥을 싸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봉관사또는 똥을 싸고. 이것이 희화화한 거지. 풍자한 겁니다. 풍자. 똥을 싸고 멍석구멍 쇠양지 눈뜨듯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거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시. 도치 언어유시입니다.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그 다음에 목마르다. 물들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사또 분부하되 너 같은 년. 이 너 같은 년이 누구냐? 바로 춘향이가 되는 거지. 일부러 마지막으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몽룡이 지금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장난질을 치고 싶어?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호학하였으니 관장? 사또야. 사또에게 호학을 떨었으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거야. 네가 수절하겠다고 사또한테 지랄했어? 살기를 바라겠냐? 죽어 마땅하지만 야, 너 내 수청도 거절할래? 나는 변사또보다 젊고 변사또보다 지위도 높아. 내가 너한테 수청 들라 그러면 할래? 이러는 거지. 그러자 춘향이가 기가 막혀. 이야,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가 명관이로구나. 뭐야?
이거 반어법이지. 정말 명관이야? 아니야.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뭐겠니?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 요게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가 되겠지. 층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겠습니까? 시련이 온들 무너지겠으며 총숭록죽의 푸른 나무가 이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겠지. 눈이 온들 시련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그럼 문부하지 마시고 어서 와피 죽여주시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부당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서방님 내일은 변사또의 생일날이에요. 분명히 이 미친놈이 술 잔뜩 취해가지고요 저를 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물어보겠죠. 수청 들으라고. 아마 그럼 저는 똑같이 싫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변사또는 술에 취해서 나를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시체 처리반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달라. 그리고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어디 간 거야? 그 다음에 어젯밤 옥문간에 와 계실 때 천만부당 분부를 했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을 모른단 말이냐. 어사또 분부하기를 이상하다. 입었구나.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봐라 하시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그지러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에가 되어 앉아있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 낭군 좋을시고 남은 읍내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뭐가?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자 가을이 들었다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변사또를 얘기하는 거지. 변사또가 남원에 와서 내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서 이화춘풍. 자 이화할 때 이자가 원래 이 이자가 아니야. 근데 이몽룡의 이자야. 그러니까 뭘 한 거야? 언어유희란 거야. 이몽룡이 나를 살렸구나. 이화춘풍 봄바람이 나를 살렸구나.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 다 이야기할까? 어찌 다 이야기하겠는가? 이것도 언어유희입니다. 서술자 개입. 자 그러면 등장인물은 어떻게? 변사또 대 그 다음에 이몽룡 춘향이 갈등 구조는 뭐야? 수청 들어라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십시오.
응? 응. 그렇지. 왜냐하면 고전 소설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왜? 만연체를 쓰니까. 일본은 의외로 애들이 많이 틀리네. 자, 그러면 1번부터 1번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꽤 많은 친구들이 틀리네.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4, 3, 4, 5 4, 3, 4, 5입니다. 자, 1번 잠깐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건 뭐냐라고 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자, 감정이입을 했다라는 얘기 또는 또 뭐였지? 서술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작품 속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지 감정을 작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주관적이겠어, 객관적이겠어? 당연히 주관적이지.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틀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나타내고 있다. 왜 그러냐? 얘의 전신이 뭐였니? 춘향가였어. 원래 노래였단 말이야. 노래였던 것을 소설로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 쪽임에도 불구하고 운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뭐 쥐고 뭐뭐 이게 암행어사 출피나 하는 부분.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방가에는 만성고라 총론학시는 민눈학이요 가성고천은 원성고라 금동이 아름다운 순 일만백성의 피어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전은 일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는 풍고새 원망소리는 없다. 요것도 아무래도 운율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간결한 문체를 아닙니다.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안 돼. 간결한 문체 아니야. 아까도 어떤 애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은 대체로 만연체입니다. 줄줄 늘어지는 거야.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 도망 다니고 그럴 때 있지. 그게 굉장히 묘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망가는 애들, 나쁜 놈들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거는 될 것 같아. 지금 디귿 간결한 물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니?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딱 맞게 끝났구나. 자, 그러면 요거 박테리아군 요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자, 1단락은 뭘 한다? 화제를 찾는 거야. 1단락은 너무 키웠나? 토양은 박테리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식지. 당연하지. 흙인데 토양은 한마디로 흙이야, 흙. 박테리아들한테는 흙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박테리아의 모양은 구형에서 동그란 모양에서 막대, 길쭉한 모양, 나사 모양, 꼬인 거 등 매우 다양한데 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물로 씻겨 나가거나 다른 움직이는 생물에 묻어서 움직이게 된다. 지표면의 흙 1g에는 흙의 산성도와 유기물 함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만 마리에서 1000만 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1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 그러면 2단락 들어갈게. 농업학자들은 토양 미생물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기관과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연구 대상은 뿌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종류인 리조비아케아 이과에 속하는 박테리아 등이다. 어디에 사는 애들? 이들 가운데 리조분 근류 박테리아에 속하는 박테리아들은 사실 토양의 흙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 속으로 침투해 뿌리가 작은 혹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든 뒤에 그 속에서 생활한다. 뿌리에 침투해 혹을 만든다는 것은 식물의 심각한 위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이 박테리아는 땅속 뿌리 주변에 있는 흙 사이 공기에서 질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또 이렇게 흡수한 질소를 식물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런 박테리아를 받아들여 살 수 있는 식물들은 천연 비료 공정을 몸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셈인 듯하다. 그러나 질소 고정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식물은 많지가 않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은 콩과 식물인데 이 식물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농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중요한 식량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왕두콩류와 일반 콩류를 공급해준다. 그러나 쌀과 밀, 옥수수, 감자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주식용 작물들은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받아들여서 살 수가 없는 식물들이야. 못 받아들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세계의 생명공학자들은 박테리아와 뿌리의 관계에 관여하는 모든 학자들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들 박테리아가 아주 생소한 뿌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첫째는 요거,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농작물들이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4단락 식물 뿌리에 침투해서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농작물 품종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접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박테리아를 뿌리에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씨. 왜 그러지?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세계의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용하며 일부는 성공을 거두고 있어. 세계적인
연간 질소 비료 사용량은 약 7천만 톤에 이르며 가격은 톤당 150달러 정도야. 따라서 질소 고정 박테리아와 식물의 결합이라는 기획이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거둔다면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지금부터 문제 들어주세요. 문제 들어줘. 들고 있는 거지. 요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거 하겠습니다. 수업은 종료시킬게. 그거는 한 25분 정도의 수업 자체는 종료시킬 거고 아마 시간이 남을 거야. 지금 10분이니까. 이게 마지막 맞지? 자, 이제 정답을 슬슬 불러드리겠습니다. 212 질문!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겠습니다. 맞나? 진짜? 맞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됐으니까 10분 후에 퇴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똑같아. 시간 똑같아. 1시 반. 1시 반. 똑같습니다. 오케이.
저도 입안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 선생님이 다르거든. 선생님은 다르면 상관없어. 토요일 반으로 옮기고 싶어요. 예술이 많지. 다음 주에 클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클리닉이 없어. 그 다음 주 계속. 계속 못하는 근데 수목금만 클리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네. 아. 음. 잠깐만. 확인해 볼게. 언제로? 수요일 6시 반. 수요일 6시 반. 목요일에 오겠다 그랬거든 원래. 언제로 오겠다. 수요일 6시 반에. 토요일 6시 반. 오케이 알겠습니다.
5분 정도 후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분에 한 3, 4분 정도 후에 6시 반. 가도 좋습니다. 내가 안 껐다.